이거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지키고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 몰라요. 누가 제대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윤지비입니다. 제가 요즘 밖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회사를 나온 지 한 5년이 넘은 상태인데 여전히 비슷한 환경에서 회사 생활이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것도 생기고 조금 더 근무 환경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고통은 늘 인간관계로부터 오잖아요. 제가 회사를 나와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체 생활이나 사회생활, 조직 생활에서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지키고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 몰라요. 누가 제대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근데 이 정도는 거의 가족 정도 돼야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만 하는 것. 과거에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구나 싶었던 것들을 좀 알차게 모아봤습니다. 일단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인간관계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나한테 어떤 선을 넘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농담을 하다가 선을 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일을 하다가도 나의 바운더리나 나의 업무를 넘어서서 침범하거나 또는 말투 이런 것들 세세한 것까지도 선을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나만의 바운더리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절대 넘지 못한다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 같은 걸 하면은 연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혹은 연차가 높아도 조금 만만해 보이면 업무를 넘기거나 은근슬쩍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도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업무가 내 업무 바운더리에 있느냐 아니면 엄연히 저 사람 업무인데 나한테 넘어오는 거냐 라고 판단을 해서 저 사람 바운더리가 명확한데 넘어온다 그러면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던가 온전하게 거절은 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튕겨낼 줄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선을 넘어올 때 사실 이미 나를 테스트하면서 넘어와요. 살짝 건드려 봤을 때 내가 통과가 되면 더 심하게 넘어오고 거기서 또 통과가 되면 더 심하게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뭐 했어? 뭐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불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내 판단에 나의 바운더리에서는 이런 것까진 공유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이런 대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표정의 변화인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아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쉬었죠 뭐 라고 한다던가 표정으로 살짝 찡그리는 거 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런 것만큼 해서 선을 넘어오는 순간을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배짱이라면 배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선을 넘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을 넘는다는 것은 온전히 주관적인 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오늘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갔을 때 집에 가서도 약간 찜찜하거나 기분 나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선을 넘은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평소에는 엄청 잘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웃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만 이 선을 넘었을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도 인식을 합니다. 매사에 까칠하고 매사에 무뚝뚝하고 매사에 남일 안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되고요. 평소에는 잘 해주고 호의적인 사람이 됐다가 아닐 때 딱 아니라고 선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선을 넘어온다 싶으면 바로 걔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약간 테스트하듯 한 번씩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정색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선을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약간 테스트하듯이 한 번씩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꽤나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만의 힘을 갖춰야 돼요. 회사 생활은 어찌됐든 결국에는 권력 구조, 수직 관계로 이루어져요. 아무리 수평적인 회사라고 해도 모두에게 공평한
권력과 힘이 주어진다면 의사결정은 힘들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나만의 포션, 내가 가지는 어느 정도의 작게나마라도 나만의 힘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걸 정말 몰랐어요. 물론 친목도 할 수 있고 정치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베이스인 거는 내가 내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잘하는 거는 또 재능의 영역이랑 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목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힘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내가 우리 팀에서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연차가 낮으면 좀 서포트 업무를 잘하고 좀 자잘자잘한 업무를 또 잘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살짝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팀 안에서 나의 역할을 일단 바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이 업무가 이 팀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얼만큼인가 그리고 윗선에서 팀장급에서 나의 업무로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약간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사회초년생 때 받은 업무도 엄청 막중한 혼자서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이 쌓이고 중요도가 작은 일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쏟거나 중요도가 큰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딸려서 그만큼 투자를 못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갖춘다는 거는 내가 이 팀에서 차지하는 입지, 기대하는 역할, 내 업무가 기대하는 역량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것들 엑셀이면 엑셀 기획력이면 기획력 아니면은 VOC 같은 현장 목소리 부족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까지만 하면 저는 최소한 기본은 한다고 봐요. 어쩌면 이게 기본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도도 갖추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됐을 때 그리고 그걸 지향하는 업무를 해냈을 때 최소한의 나의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회의 같은 데 가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막내로서 좀 사회 초년생으로서 내 입지에서 볼 수 있는 오래된 분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들이나 요즘 트렌드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런 업무에 대한 자신감에서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회사에서 내 힘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업무에 계속 차질이 생기면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게 점점 쌓이면 회사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간의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회사 생활은 결국 단체 생활이고 조직 생활이고 우리가 대학교 때 팀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어야 돼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저는 예전에는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일로서 얘기하고 일로서 어쨌든 성과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막 침묵하고 정치하고 하더라도 나만큼은 일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회사 자체는 우리가 친구하려고 모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인위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생활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는 절대 일로만 이뤄진 곳이 아니에요. 회사 생활에서는 내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화살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와요. 그때는 사람이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정치나 침묵을 하는 게 이해되기도 했어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되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았던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순진하게 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정혜신 선생님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와
또 다른 존재 간의 공감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삶의 동력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인생을 살아갈 안정적인 동력원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에 대한 욕구를 기꺼이 공급하며 공급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동력원을 확보하지 못했구나. 위기 상황에서 나를 편을 들어줄, 혹은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줄, 혹은 끝나고 나서 나를 위로해줄 만한 사람들을 만들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에 너무 뼈아프게 아팠고, 그렇게만 나의 동력원을 마련을 했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었다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 간의 관계는 결국에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쏟고 또 시간을 쏟고 서로 힘든 일들도 나누고 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서 사람 간의 신뢰라는 게 쌓이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단단한 신뢰는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단순히 일만 해야지 이것보다는 끝나고 친목을 해라, 술을 마셔라 막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나와의 좀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의지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관계를 쌓으시는데 시간과 마음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동력원을 확보하는 게 어쩌면 이게 삶이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걸 충족해 가면서 일을 하시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나오고 나서 정말 저의 과거들을 뼈아프게 복기를 해보면서 깨우친 것들이 정말 삶에서 많은 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연습하고 노력해보고 또 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같이 공부도 해가면서 좀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살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마음과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트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